안녕하세요. 이치맨의 안철준입니다. AI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AI 시대의 보안은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단순히 AI 통제만으로도 이런 AI 보안을 이룰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AI 사용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 보호와 관리, 그리고 인프라에 관련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커버해야 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동되고 맞물려 있을 때라만 효과적인 AI 보안 전략이 수립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쯤의 웨비나에서는 스카이하이 시큐리티와 또 CN토트와 함께 사스 그리고 데이터 보안 접근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의 거버넌스 정책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최종적으로 AI 시대 보안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스카이하이 시큐리티의 서동현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하이 시큐리티에서 SE를 맡고 있는 서동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CN토트의 박창훈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CN토트에서 애저 기술 영업을 맡고 있는 박성훈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또 이렇게 처음 모십니다. 네. AI 시대 진짜 바쁘시죠? 상무님 어떻습니까? 예, AI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모든 고객들이 다 사용하셔야 되고 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구축 안 하신 고객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네. 굉장히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단계가 이제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막 디벨로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이걸 보안까지 심각하게 또 자세하게 고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컴플라이언스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좀 보안 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제 데이터의 흐름의 이제 핵심 백본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보안은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는 분야입니다. 네. 예전에 데이터 보안 전략과 보호 전략과는 또 다른 어떤 측면의 관찰과 또 네. 어떤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AI 뭘 쓰고 있는지도 파악이 잘 안 되는 회사들도 많다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네. 처음에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업무팀 쪽에서 이제 보안팀 쪽으로 문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사스 몇 개에 대해서 우리가 AI 몇 개에 대해서 보안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이제 보안팀에서는 그 몇 개의 AI만 보다 보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AI가 이미 열려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실제로 이제 첫 번째로 AI 서비스에 대한 GTI 데이터베이스부터 갖춰야 되는 네. 니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방문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섀도우 AI에 대한 가시성 확보부터 네.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웨비나 들어오시는 많은 그 보안 담당자 분들께서도 뜨끔하실 것 같긴 한데. 사실 무엇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네. 자, 오늘 그래서 어떤 포인트 주로 이제 관점으로 말씀을 좀 해주실 건가요? 저는 이제 AI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네. AI 서비스, 이제 기업에서 AI 서비스 사용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떤 AI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성을 확보하시고 좋습니다. 허용할 수 있는 AI만 허용하시고 나머지는 가이드나 제약을 걸으셔야 되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정보 보호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수립을 해서 네. 전체적인 데이터 흐름을 확보를 하고 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블락을 거는 전체 내용에 대해서 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은 쉬운데 이게 실제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요. 쉽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네. 이제 보안 솔루션, 특히 AI 시큐리티 솔루션 같은 경우도 네. AI 시큐리티 전용 솔루션이 있고 아. 기존에 있는 이제 레가시 그렇죠. 이제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 있는데 그렇죠. 이 두 개 영역이 사실은 상충된다기보다는 좀 약간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네. 서로의 기술을 좀 더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관련된 방법들, 어떤 네.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워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이사님 어떻습니까? 실제 이런 솔루션 베이스의 AI 접근, 보안 접근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인프라적인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네. 당연히 AI에 대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 솔루션 영역이 필요한 거는 반드시 필요한 건 네. 맞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인프라 영역의 가드레일이나 어떤 거버넌스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솔루션을 올리시게 되면 네.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TCO라든지 ROI를 따져봤을 때 네. 과잉 투자라든지 중복 투자의 이슈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프라에 대한 거버넌스를 먼저 확보하고 난 이후에 솔루션을 올리는 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모든 보안 솔루션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AI에 관련된 어떤 보안 솔루션의 어떤 접근 방법들이 다 각자의 어떤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막 하다 보면 홀이 생기기 마련이고 네.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거버넌스와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러한 거버넌스들을 이제 인프라 단에서 만들어주는 게 이제 애저상에서 말하는 랜딩존이라는 아키텍처가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맞는 거버넌스 정책들을 위해서 솔루션들을 운영하시는 게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접근인데 오늘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웨비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갑니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들 올려주시면 담당자분들께서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웨비나 진행 중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시대의 데이터 보호와 실제 관련된 거버넌스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인사이트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소동현 상무님 발표부터 먼저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세션에서는 이제 기업이 AI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보안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첫 번째로 지금 이제 금융 규제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AI와 SaaS 서비스가 사용을 권장하게 됐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방문을 해보면 어떤 AI 서비스 사용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가시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고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 얼마나 많은 AI 서비스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사용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이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AI 서비스가 이런 AI 서비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런 AI 서비스가 어떤 위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용하시는 그 AI 서비스에 대해서 기업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DLP 정책을 수립하셔야 되는 니즈가 있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프록시나 레가시 보안에서 탐지하지 못하는 영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신의 AI 서비스들은 최신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복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그거는 복화 이중 복화까지 저희가 탐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카이아 시큐리티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는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섀도우 AI에 대한 가이성을 확보하고 그 AI에 대해서 이제 활동 제어까지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 유출 방지를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네. 데이터 유출 방지가 이제 기존의 DLP 협력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중 복화를 통해서 이중 복화가 적용됐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이제 모니터링이나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브라우저 컨트롤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웹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탐지가 가능한 기술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가 다 중요할 것 같은데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로 이제 섀도우 AI 가시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시성이 하여튼 제일 먼저군요. 예, 저희가 보통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요청을 하시면 이제 고객의 웹 액세스 로그를 가지고 어떤 AI 서비스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누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에서 이제 전체 대시보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저기 이제 대시보드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시보드인가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AI 서비스를 한 200개 정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게 많이 쓰나요? 예. 사스 같은 경우에는 한 4,000개 정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고객분들은 그렇게까지 모르십니다. 뭐 일반적으로 다음이나 네이버라든가 이제 메인 포탈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굉장히 많은 사스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네이버 역할을 하는 거라든가 뭐 이렇게 두바이에서 있는 카카오 같은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데이터 흐름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어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단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위에서 사용하시라고 경고를 하거나 경고를 하거나 그리고 특정 액티비티 베이스로 이제 제어를 걸어야 됩니다. 로그인을 막거나 혹은
특정 위치, 회사 사외에서는 파일 다운로드를 못하게 막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제어를 거는 방식이 있는데 네. 그 제어를 거는 것도 기존에 사용하시는 보안 인프라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저희의 클라우드 프록시나 저희의 캐스비 혹은 RBI를 통해서 제어를 걸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막는 걸로만은 대응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실제로 이제 사용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미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많은 직원들이 그렇기 만약 때문에 다 막으면 엄청 컴플레인 첫 들어올걸요. 번째로는 이제 저희 고객분들 중에 이제 그에 대한 리스폰스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사용하고 있는지는 알겠어. 하지만 최소한의 보안은 적용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을 먼저 적용을 해서 모니터링을 적용해서 이제 쓰시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차단을 걸어야 되는 니즈가 있는 그렇죠, 것들이 이제 그렇죠. 생기게 되는. 네,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점차 그 보안에 대한 전략들을 세분화하고 정교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의 그 네. 섀도우 AI 전체 화면 볼까요? 예, 섀도우 AI의 이제 정보 내용입니다. 네네네. 지금 요 AI 버디라는 이제 AI 사스가 있는데 네. 이 사스에 보시면은 이제 그 사스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리스크 정보값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AI 버디라고 하는 AI 서비스에 대한 정보들이네요, 이게. 네네. 그래서 이 서비스가 파일을 올렸을 때 혹은 그 파일을 올렸을 때 그 파일을 암호하는지 혹은 이 AI 서비스가 파일 공유 기능이 있는지 네. 혹은 내 노트북하고 그 AI 서비스하고 파일 싱크 기능이 있는지 네.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이제 기능들이 있네요. 예, 보안 리스크가 되는 기능들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필터는 그런 겁니다. 기존에 이제 GTI 같은 경우에는 URL 카테고리 베이스로 이제 레이어를 건다면은 네. 섀도우 AI, 섀도우 사스 같은 경우는 그 사스 서비스가 갖고 있는 특징들. 위험한 기능 기준으로 필터는 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저런 특징들이 되게 필요하겠네요. 실제로. 네,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포탈이나 서비스를 허용하겠어. 하지만 파일 공유 기능이 있는 것을 막겠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팀즈 같은 경우에는 팀즈나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내 노트북하고 서버가 싱크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파일 싱크 기능이 있는 것만 맞겠어라고 했을 때 저 기능을 적용시켜서 그런 사스들을 뭐 몇천 개를 한번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필터링해서 그건 네. 맞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AI 서비스 쪽으로 영역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AI에 대한 이제 위험 파라미터 값도 저희가 10개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미합중국의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의 리스크에 대한 레이팅도 있고 지금 이제 오아스프의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리스크 점수도 저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전체 사스 데이터베이스가 약 4만 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AI 서비스만 지금 1,800개가 넘습니다. 아하. 예,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요 두 번째 라인을 보시면은 이제 내추럴 랭귀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추럴 랭귀지가 챗봇 기능이 있는 사스가 지금 저희가 레이팅되어 있는 게 395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 중에서 우리는 AI 서비스는 다 허용하겠지만 챗봇 기능이 있는 것만 맞겠어라고 했을 때는 요거 항목만 체크해서 이제 필터링해서 필터링해서 블락킹을 걸 수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리스크 베이스로 AI 서비스의 리스크 베이스로도 필터링이 가능하고요. 좀 전에 보셨던 약 80개의 리스크 파라미터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그 파라미터의 값을 가지고 필터를 걸어서 자동적으로 이제 필터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알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이제 보안 솔루션적으로 자동적으로 싱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I 서비스들의 특징들을 저렇게 다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런 소팅이라든지 필터링 방법으로 한꺼번에 컨트롤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일일이 저걸 어떻게 조절을 하겠습니까? 기존에 이제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서비스 리스트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적용이 됐고요. 저런 식으로 AI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니즈가 있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AI 서비스 계속 또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SLA로 3일 신청했을 때 3일 내로 그 개별 사스나 AI 서비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나요? 보안 리스크 파라미터 값 80개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3일 내로 업데이트가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AI 서비스에서 이제 필터링 됐으면 이제 그 AI 서비스의 이제 데이터 흐름을 보고 데이터를 봐야죠. 정보 유출을 이제 막아야 되는 니즈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AI 서비스가
모든 정보의 기본 데이터 채널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뭐 모든 정보를 구글한테 물어봤다면 이제는 전부 다 AI 서비스한테 물어보죠.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모든 문의를 다 AI 그러게요.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AI 서비스가 기본 채널이 됐고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모든 파일 데이터까지 AI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PPT 파일도 AI가 만들어주는 맞습니다. 노트북 LM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사용하시고 계시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에 대한 이제 가버넌스 수립이 좀 어려워요. 기존에 있는 DLP만 적용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문서가 만들었을 때 이 문서가 중요한 문서라서 유출이 되면 안 되라고 했을 때 그걸 만약에 이걸 방글라데시 언어로 번역을 하면은 옛날 같은 경우는 이게 번역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머신 트랜스레이터로 돌려서 그런 것도 이제 개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AI한테 던지고 순간이죠. 예, 그 문서로 순식간에 그 언어로 만들어줘라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럼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DLP 기존에 있는 DLP 정책을 벗어나게 되군요. DLP의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기존에는 파일 타입이라든가 파일 크기라든가 키워드로 이제 보통 막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못 막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데이터가 다 있다면 그런 것까지 다 한 번에 다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그런 유형의 데이터를 아예 못 나가게 막아야 되는 니즈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일하게 AI 서비스 시대에 올라가면서 데이터 유형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그러겠네요. 데이터 크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100메가를 초과하는 파일에도 DLP를 검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저희가 보통 그 문서나 가이드 같은 것들을 AI한테 넘겨서 좀 이제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트레이닝 할 수 있는 파일이 100메가가 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DLP를 적용해야 되는 파일 사이즈는 굉장히 커져야 된다. 네.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파일 타입뿐만 아니고 디자인 파일이나 그래픽 파일이나 특정 프로그램도 개별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럼 그 개별 그 파일 포맷은 그 회사에서만 쓰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파일 포맷까지 DLP를 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AI가 넘어가면서 프로그램 자체를 굉장히 AI가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파일 자체를 생성해 버리니까. 그런 개별 파일 타입도 우리 회사만 쓰는 거는 다 모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네. 트레이닝을 해서 이런 파일 유형이거나 이런 해시값이나 이런 형태면 막아라라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DLP 방식으로는 어렵다. 예, 기존의 DLP 정책 키워드나 증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이제 어드밴스 네. DLP는 네. 일단 파일 사이즈를 사이즈 250메가까지 말씀하셨고. 늘렸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화되거나 비구조화된 것들, 아니, 우리 회사에만 있는 파일 포맷 네.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스캔을 돌려서 저희가 한 이제 60기가 정도의 파일을 스캐닝하면 그거에 대해서 핑거프린트를 한 12기가 정도로 만들거든요. 네. 그거를 해시값을 저희의 이제 클라우드로 올려서 그런 유형이면 다 차단하게 오케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CR이라든가 그리고 AI 기반으로 이제 오탄 같은 것들을 이제 자동적으로 좀 줄여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커와 미지원되는 트래픽까지 또 참가 네, 다 해야 된다. 탐지해야 된다라는 니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AI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을 적었는데 네. 이제 AI에 대한 가해성을 확보하고 어드밴스드한 DLP를 적용을 하고 네. 코파일럿 같이 인라인으로 AI한테 물어본 것뿐만 아니고 코파일럿 자체가 올라가 있는 파일을 자체적으로 주장을 하고요. MS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라고 다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실제로 SaaS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그리고 SaaS에서 공유되는 데이터까지 SaaS에서 활동되는 것까지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DLP를 걸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제가 다중 채널 보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SaaS를 AI를 써야 된다라고 이제 접근을 하지만 이게 보안적으로 굉장히 위험이 많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오죠. 개별적으로 자체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네.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지, 보호해야죠. 이아스의 구축형 그것도 SaaS에 대한 보호해야죠. 보호 네. 그리고 온프레미스 형태로 그냥 장비형으로 내부에 구축하는까지 다 DLP를 보호해야 적용해야 될 된다. 필요성이 네.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가볼까요? 네. 다음은 다음은 브라우저 컨트롤. 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네. 포커와 미지원 트래픽. 네. 제가 포커와 미지원 트래픽이라고 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웹소켓 통신. 예, 웹소켓 통신은 이제 HTTPS를 네. 프레임으로 한 번 더 암호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프록시에서는 이제 탐지가 안 됩니다. 네. 예, 그런 이제 웹소켓이라든가 아니면
피닝으로 이중 암호화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방법들이 있지 않나요, 기존에? 네, 그래서 이제 네. 기존 방법은 이제 별도의 엔터프라이즈 아, 브라우저를 그렇죠. 이제 설치를 해서 네, 네, 그걸 네. 통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크롬 같은 데다가 이제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서 그 익스텐션이 그 트래픽 내용을 다 모니터링하는 형태입니다. 요게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엔드포인트 DLP의 웹 애드온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런 개념이라고 예.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요 웹 애드온 같은 경우의 단점은 크롬 코어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네. 이게 동작을 몇 달 동안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엔드포인트 DLP의 웹 애드온 DLP는 안 쓰시고 네. 그래서 네트워크 DLP를 이제 구축을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엔터프라이즈 브라우저를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되면 브라우저 자체를 이게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러겠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동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보안을 따로 다 적용을 해야 되는 니즈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불편한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그게 이제 브라우저 컨트롤이라는 게 브라우저 컨트롤. 브라우저 컨트롤이 스카이하이 시큐리티의 어떤 저희만의 방식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이게 원래는 브라우저 컨트롤을 통해서 요 브라우저 컨트롤 먼저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좋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희 브라우저 컨트롤의 동작 방식은 사용자가 특정 웹사이트를 접속을 하시면 네. 저희가 중간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인젝션 시켜서 아. 이 자바스크립트가 엔드포인트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 엔드포인트에서 사용자가 질의를 하거나 파일을 올리면 그 파일이 네트워크에서 암호화되지 않고 바로 저희한테 전송이 되고 여기서 DLP 바이올레이션이 있으면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를 통하기 전에 엔드포인트에서 차단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뭐든지 상관없이 그러네요. 예, DLP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자바스크립트 표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브라우저가 상관없네요. 뭐든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브라우저 버전이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네. 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에서는 확실히 우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쓰시던 형태, 기존에 네. 쓰시던 브라우저를 네, 네, 네. 그냥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형태가 그러겠네요.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교육도 시켜야 되고 보안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직원들 그냥 원래 쓰던 방식대로 써 해도 되는 거네요. 직원들한테는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네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기존의 보안호를 그냥 자연스럽게 커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관리자 차원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효과적인 이유가 별도의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브라우저처럼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웹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동작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렇죠. 사용자가 지울 수가 있어요. 그거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네, 네, 그냥 네. 그대로 우회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콘솔 화면이고요. 네. 여기는 저희가 IDM으로 이제 스캐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고객의 데이터, 특정 유형의 데이터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고 여기서 스캐닝해서 핑크프린트 만들어 나온 다음에 네. 그럼 이전에 트레이닝된 데이터 중에서 한 70%가 동일하거나 혹은 거기에서 만들어진 수십억 개의 시그니처 중에서 5개가 매핑이 되면은 탐지게 되게 정책을 만들 거예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코드 내용입니다. 네, 이 같은 프로그래밍 코드네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의 DL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장자 C나 자바나 파이썬이면 차단하거나 아니면 임포트나 뭐 이제 익스포트라든가 뭐 브레이크라든가 특정 키워드가 몇 개 이상 있으면 탐지했지만 이제 AI를 쓰면서 사실 이런 걸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인덱스드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서 굉장히 긴 소스 코드에서 특정 코드만 딱 그냥 카피해서 넘겼을 때 그걸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기업의 정보 자산이 나가는 경우에만 탐지하는 겁니다. 네. 자바 코드가 나가는 경우에 네. 탐지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훨씬 정교화되어 있네요. 세밀하게 들어가는 그러네요.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사실은 이런 형태를 좋아하는 고객도 있고 안 좋아하는 고객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다 맞겠어라고 하면은 사실은 필요 그렇죠, 없는데 그렇죠. 우리는 일단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용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하면은 딜레마가 있네요. 네. 사용은 해야겠는데, 맞습니다.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줘야겠는데, 네네. 어떻게 보안 정책을 정교하게 할 것인가? 네, 맞습니다. 라고 했을 땐 저런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우리 회사의 프로퍼티, 우리 회사의 이제 정보 자산이 되는 그런 코드는 나가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이런 형태로 DLP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네. 이런 메시지는 그럼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지금 요 차단 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네트워크 DLP에서 차단된 게 아니고 아. 엔드포인트 DLP에서 차단돼서 이 기존의 창에서 그대로 다이얼로그 형태로 나온 겁니다.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신 브라우저 컨트롤러?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네. 네트워크로 이제 암호화되기 전에 엔드포인트 안에서 지금 그냥 차단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잠기- 브라우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저런 메시지를 띄울 수 있게 예, 만들어서. 브라우저 종류나 버전하고 아무 상관없이 네. 네트워크 트래픽하고 상관없이 띄우는 게 되는 형태입니다. 좋습니다. 네, 같은 맥락으로 지금 하나의 더 예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긴 네. 문서인데 그 중에서 뭐 논문이네요. 일부 내용만 카피해서. 카페에서 붙였을 때도 동일하게 탐지하는 오케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일한 엔진을 쓰기 때문에 이제 OCR이라든가 다른 이제 보안 기능도 다 그러겠네요. 적용이 그러겠네요. 됩니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중요 정보가 어디로 지금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성을 가지는 거, 요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이거 화면 크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요 화면은 저희의 이제 그 데이터 흐름을 보는 데이터 익스플로러 화면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게 만약에 이제 개인 정보 혹은 뭐 카드 정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네, 네. 그런 정보가 네. 어떤 사스를 통해서 나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러네요.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네.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지금 선으로 되어 있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은 그 데이터의 어떤 위험성? 예, 혹은 위험도가 되어 위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 항목들도 네. 여기로 들어가시면 네. 이런 식으로 실제 파일들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네, 요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특정 사스를 지정해 하거나 사용자를 지정해서도 이렇게 필터가 간단하게 사용자별로 예, 소팅이 돼요. 적용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하하. 이렇게 사스를 하나 지정을 해서 네. 그 사스에서 실제로 나가고 이동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흐름에 대한 가치성.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피그마 AI를 허용하겠어라고 네. 했을 때, 그럼 피그마 AI를 통해서 무슨 데이터가 나왔고 누가 보는 거죠. 올렸느냐, 보는 그걸 거지.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피그마는 아니고 페이스북이니까 네. 페이스북에서 그럼 이 정도 나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어떤 정책을 어겼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누가 했는지 네. 알 수 있고 그러면 페이스북에서 개인 정보, 이제 중요 정보를 이 사람이 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낸 정보를 보고 그러면 무슨 파일이 나갈지라고 했을 때 한눈에 그 나간 파일까지 모니터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실제 여기 니즈가 있고 고객분들도 좀 진짜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실제 AI 서비스 쓰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네네네. 그다음에 제한적으로 보안 정책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해줘야 되는데 네. 사용성을 보고 네네 맞습니다. 이거가 더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네. 더 세분화해서 가이드 네. 더 전략적으로 만들고 이게 가능하겠다 싶네요. 네, 사스별로 이제 실제로 사용하고 그게 실제로 중요하지 데이터가 않습니까? 맞아요. 이동되는 걸 보고 네. 추가적인 제약을 걸거나 허용하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유연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AI 서비스에 대한 가시성 이후에는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거. 네. 이게 되게 전략적으로 중요하겠다. AI의 가시성, 데이터의 가시성, 그리고 맞습니다. 실제 사용에 대한 가시성까지. 사용에 대한 가시성까지. 네. 요게 지금 이제 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네, 그 스카이 시큐리티 AI 서비스 전략 아까 네, 보여드린 네, 네, 장표인데 네. AI에 대한 내용, DLP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러니까요. 추가적인 암호화, 이중 암호화된 것까지 다 알겠습니다. 모니터링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카이 시큐리티가 AI 서비스 보안 관련돼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준비 많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뭐 사용 사례도 한번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예. 네, 한번 그래서 볼까요? AI 네. 관련해서 이제 도입 사례에 대해서 몇 네, 가지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그 섀도우 AI 가시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담당자나 운영 담당자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AI가 몇 개 안 될 거라 생각하십니다. 보통 한 20, 30개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오판이다. 실제로는 오판이다. 뭐 수백 개씩 사용하고 계시고 사스 같은 경우도 수천 개씩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섀도우 IT에 대한 네. 뭐 무료 컨설팅을 뭐 깜짝 놀라실 진행해 수도 줄 있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이걸 만약에 진행하시면 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스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큰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폐쇄망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네. 보통 일반적인 기업 운영하시는 기업 아니면 이제 그 리테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다 허용을 다 하시거든요. 네, 그러겠죠. 네, 그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그 사스 AI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서 네. 가이성을 꼭 먼저 체크하실 뭐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AI뿐만 아니라 사스 서비스도 다 네. 가시성 사스 확보한- 서비스도 다- 동일하게 다 다 적용 하는 거죠? 가능하고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허용하고 있는 실제로 임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AI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DLP를 적용하는 사용사입니다. 그런 디맨드가 있겠죠, 당연히. 네. 저희가 지금 온프라미스 형태로 온프라미스 프록시하고 네트워크 DLP로는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해서 계속 서비스 확장하고 있고 POC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성 다음에는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 저 작업이 꼭 필요하겠다 싶은데. 네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그 사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열어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추세이죠. 그런 추세이죠.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뻤거든요. 근데 막상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업무망에는 기존의 그 CSP 안정성 평가를 받은 사스만 쓸 수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리고 그 이외의 그 망에는 그래도 사스를 써도 된다라고 하는 니즈가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오픈이 됐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요건 최근에 이제 레퍼런스인데 네. 금융 고객이 업무망 외에 연구 개발망인 경우에 특정 사스나 AI 서비스를 허용을 하십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거죠? 저희가 클라우드 프록시, 저희의 SSE 솔루션을 중간에 두고 여기에서 접근 제어나 안티바이러스나 DLP 같은 것들 이제 보안을 걸고 실제로 이 사스들에 대해서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보안을 적용하는 레퍼런스가 있고요. 요게 이제 금융 고객의 업무망이 아닌 연구 개발망이라 하더라도 그 CSP 안정성 평가는 이제 받은 걸 이제 보통 선호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저희 고객분들과 함께 셀프로 CSP 안정성 평가를 이제 실제 수행을 해서 획득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사스 서비스들만 보이긴 합니다만 여기 이제 AI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클로드나 뭐 챗GPT 다 그런 것들로 다 들어갑니다. 어차피 다 똑같은 사스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스 AI 서비스를 보호한다고 했을 때 사스.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처음에는 사스를 AI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쓰시다가 결국은 이제 데이터 유출이나 그런 우려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시는데 이아스에다 구축하시든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장비 형태로 AI 서비스를 내부에 다 구축을 하십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게이트웨이의 솔루션을 통해서 여기 AI 서비스에 접근하는 모든 경로를 하나로 일원화시키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 접근 제어, 경로 일원화, 요건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 AI 게이트웨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장비를 쓰거나 저희가 이제 설치도 가능하거든요. 이아스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설치해도 가능한 거 그런 경우에는 코스트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AI 게이트웨이를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에다 필요하다면은 이제 DLP라든가 안티바이러스라든가 다양한 접근 제어 혹은 이제 백엔드 만약 AI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도메인을 갖고 있다면 그 도메인별로도 세부적으로 정책 수정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케이스들이 있을 테니까요. 네네. 그렇게 뭐 IaaS 형태로 구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사스랑 또 연동해서 쓰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사스 연동 같은 경우는 이게 인프라로 이제 장비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안 하지만 여기 이아스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뭐 AWS 뭐 레드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AI 에이전트가 되고 그 백엔드 쪽으로 사스 AI가 굉장히 많이 연결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례인가요? 요거는 이제 AI 서비스라기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그 이아스 접근 제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금융감독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AWS나 Azure에 접근하실 때 기본적으로 허용된 사람만 허용된 디바이스에서만 로그인하게 해라라고 되는 니즈가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시면은 필요한 그 접근 제어도 적용하실 수가 있고 Azure나 AWS 들어와서 그 관리자가 관리 계정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그 관리 페이지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일부만 접근할 수 있게 세밀하게 세분화해서 적용하는 정책이 저희가 적용 가능합니다. 관리자 권한별로. 그리고 이게 저희가 장비가 아니고 설치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의 레퍼런스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세션 두 번째에서는 이런 인프라 관련된 측면에서 AI 보안을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어떤 접근 방법이 또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아스에 대한 거를 고려하신다면 사실상 그 앞단에서 그 이아스에 대한 접근 통제는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솔루션. 여기 관련된 레퍼런스 되게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장비를 쓰시는 고객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아스에다가 보통 많이 설치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인가요? 네, 오케이, 준비한 오케이. 자료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야, 실제 AI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안 전략 가지고는 뭔가 홀이 많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DLP도 그러네요. DLP는 저는 그냥 쓸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이제 DLP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기능 네. 확장돼야 되는 니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파일 포맷이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파일 사이즈도 계속 커지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랭귀지별로 다 생기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 번에 모아서 전체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사실 그 AI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에 저희 이쯤에서 여러 세션으로 다루긴 했는데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AI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을 또 터치하는 또 솔루션은 또 오랜만이다 싶습니다. 네. 네. 네, 저도 이제 AI에 대한 이제 강의, 이제 세션 같은 거 네, 들어가게 네. 되면 네. 좀 약간 너무 좀 네, 약간 피상적일 경우가 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오늘 굉장히 뜬구름 같은 그런 이야기가 맞습니다. 많이 근데 있어서. 오늘은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에 대한 네, 네. 가이드를 제시해 준 것 같아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인사이트 받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 기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좋은 얘기 잘 들으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솔루션 베이스로 AI에 관련된 보안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다고 하면 네. 이제 인프라적인 측면, 특히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사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클라우드 상황에서 이런 인프라적인 접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미토스 이후에 지금 AI 위협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 솔루션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기반이 되어야 되는 그 인프라의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15분 정도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엔토트에서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창훈입니다. 오늘 15분 동안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AI를 어떻게 도입하느냐가 아니라 AI 워크로드를 어떤 인프라 보안 구조에서 운영하느냐라는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AI 보안은 결국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문제로 다 수렴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그 가상의 포를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 AI 워크로드가 어떤 애저 인프라, 뭐 꼭 애저가 아니더라도 어떤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이 아닌 AI 에이전트의 현황까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고요. 네. 둘째로는 운영 워크로드의 이 네트워크에 대한 분리와 관리 접속 통제가 잘 적용이 되어 있는지,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디펜더와 같은 이런 보안 솔루션, 백신들 같은 위협 탐지가 기본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조직의 그 클라우드나 이런 인프라 보안 준비도가 완전히 준비가 돼서 100% 자신할 수 있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예나 아니오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서 이 뒷장의 장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라고 강하게 답변하시는 분도 있겠죠? 예, 적겠지만 있을 것 같고요.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저희 같은 회사가 그 100%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4가지 꼭지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AI 워크로드 시대의 그 위협과 인프라의 구조적인 한계, 그리고 그 해법을 이아스의 제로 트러스트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그 AI를 이용한 자율 방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AI 사용을 통제하면서 사내 AI로 대체하는 거버넌스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이제 시엔토트가 제공해드리는 오퍼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위협에 대한 진단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지금 이 AI가 막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인프라 구조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마 3개의 숫자가 보이실 텐데요. 네. 요게 오늘의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27초 관측된 최단 인프라 침투 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9분 네. 침투한 이후에 내부로 확산되는 평균 시간, 네. 그리고 20일 사람이
인지하고 그 이후에 패치를 적용해서 위협을 막는 평균 시간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7초로 들어와서 네. 29분 만에 다 전사로 퍼졌는데 저희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20일이 지나야지만 네. 이제 막는 이런 현상이 되고 있고요. 앞에 이자는 비슷한데 말이죠. 네, 입자는 다 비슷한데 단위가 초분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죠. 아마 핵심은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속도로 이런 AI를 이용한 기계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라는 게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관제의 무게 중심이 그걸 탐지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먼저 격리를 하는 인프라 격리에 대한 관제의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AI 워크로드의 위협은 지금 보시는 네 가지의 큰 위협이 그 메인 토픽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전부 클라우드 인프라 통제 시점으로 다 수렴한다고 보실 수 네. 있겠습니다. 뭐 입력단의 흔히 말하는 프롬프트 인젝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앱 게이트웨이나 와프 등을 이용해서 인프라단에서 차단을 하고 민감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뭐 허브 앤 스포크 네트워크를 이용한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해서 차단을 하고 출력단의 자원 고갈, 과금 폭탄 부분들은 API 매니지먼트를 이용해서 반출 통제까지 네. 구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환경단의 흔히 말하는 섀도우 에이전트 부분들도 랜딩존 아키텍처나 디펜더 베스천 로직을 통해서 차단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AI 위협 관리가 별도의 솔루션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프라에 대한 통제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저희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솔루션 베이스로도 각각의 뭐 이런 프롬프트 인젝션 이런 것들 뭐 다 방어할 막을 수 수 있죠. 있지만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적인 통제 관리가 베이스가 되어야지 된다. 네, 베이스적인 말씀이신 거죠? 거버넌스에 대한 가드레일이 확정이 된 이후에 올라가는 솔루션들이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의 경계 보안들은 이제 사람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예측 가능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다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는 이제 논휴먼 에이전트들,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다량으로 만들어서 인간이 아닌 그 에이전트가 아이디를 취득하고 여러 가지 API 경로를 통해서 이제 멀티로 막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사람이 직접 이 경우를 판단할 수 없고 이제 세 가지 정도 관점을 좀 바꿔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방하기보다는 이제 지속적인 탐지와 즉각적인 격리를 일단 수행해서 네. 더 이상 위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일단 먼저 선조치가 선조치가 필요하다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지금 옛날에는 하루 한 번 우리가 패치한다고 하였지만 지금은 24시간 기계 속도로 계속 패치하고 대응하는 걸 방법식으로. 그 다음에 대상이 옛날엔 네트워크 경계단의 입력단에서만 막았지만 현재는 데이터나 어떤 행위, 워크로드에 대한 경로마다 각각을 다 정의해서 막지 않으면 침투가 일어난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현재 옛날에 말했던 어떤 패턴 형식의 경계 보안들은 이제 자연어를 유의당한 권한 탈취 상태에서는 다 프리패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보안들이 준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복잡한 유형들을 이제 막아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어떤 속도도 문제가 되고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솔루션 접근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화두가 더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이 100% 보안이라는 거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 솔루션이 100% 보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프라단에서 어느 정도 80% 70% 이상의 가드레일을 세워놓고 네, 그 부족한 부분을 솔루션을 통해서 맞습니다. 100%를 향해 가는 것이 맞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쉽게 뭔가를 좀 처리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하려다 보니까 솔루션 베이스로 많이 접근하는 게 또 현실인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접근 방법이 가장 쉽긴 한데 네. 문제는 그 솔루션이 이제 100%를 커버하지 않고 항상 홀들이 생긴다는 게 언젠가는 이제 있는 돌아온다.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홀들을 막기 위해서는 네. 기반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인프라단의 제로 트러스트 환경을 구현해 네. 놓으셔야 되고요. 거기에 MDC 같은 자율방어 체제를 구축을 해놔야지만 좀 더 확장하는데 편하게. MDC는 뭡니까? MS가 제출하고 있는 그 미토스와 같은 AI를 이용한 분석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은 어떠한 솔루션이 아니라 기본적인 랜딩존이라고 하는 아키텍처에서 시작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거버넌스가 어떤 매니지먼트 그룹과 그 외에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구도
그다음에 리소스 그룹 요 표준 계층을 구성을 하신 이후에 공통 보안 모듈인 알백이나 뭐 폴리시, 로그, 모니터, 디펜더를 이용해서 관리 그룹 단위에서 한꺼번에 적용을 해주는 네. 정책 적용이 필요하고요. 네. 각각의 리소스는 용도별로 다 독립적으로 분리를 해서 이런 구분 없이 그 위에 솔루션을 올려버리시면 어떤 그 솔루션이 어떤 리소스는 제외되는 어떤 거는 이제 해당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운영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랜딩존 표준화가 결정된 이후에 워크로드에 대한 그 솔루션 적용이 됐을 경우에 보안의 비용과 속도가 동시에 이제 낮아질 수 있는 네.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게 이제 이중 투자라든지 네. 중복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게 저렇게 랜딩 존의 어떤 네. 표준화를 예. 통해서 그 다음에 솔루션 접근해야지 저런 것들 막을 수 기본적인 있다. 랜딩존 아키텍처 위에 보안이 거버넌스가 되면 거기에 모자란 부분들을 솔루션을 가지고 네. 메꿔주는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애저 랜딩 이아스 단의 그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크게 한 4가지 필러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토리지와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한 스토리지, 그 다음에 실행 환경과 운영 접속을 갖고 있는 가상 머신, 버추얼 머신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오는 그 데이터 침해를 막기 위한 스포크 앤 허브 네트워크 구조상의 스포크 영역과 허브 영역, 이런 부분들을 다 4가지 큰 필러를 갖고 있고요. 이 밑단에 이제 디펜더를 이용한 XDR 같은 솔루션들이 전체를 하나의 평면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그 공통 프레임을 만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이 장표 하나만 해도 한 30분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각의 그 4가지 필러를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네. 일단은 뭐 네트워크의 스포크 영역을 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침해가 일어났을 때 그 영역이 전체로 확산되는 게 아니라 침해받은 영역 부분만 그 차단을 하게 되면 나머지 영역에 대한 그렇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하고 리소스에 대한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리소스 그룹 단위로 격리해서 하나의 워크로드 침해가 번지지 않도록 구성을 하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서브넷 단위의 NSG 네트워크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VM 단의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ASG를 그 정책 정의를 해서 각각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정의를 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침해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일단 첫 번째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걸 나누는 것도 사실은 큰 일이겠다 싶은 보안 생각이 정책을 듭니다. 세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가장 많은 시간들이 들어가는 것들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허브 네트워크가 되겠죠. 외부에서 이제 내부로 들어오는 네, 바로 네, 앞단에 네. 있는 최전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앞단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방화벽이라든지 와프, 그다음에 디도스 프로텍션, 강제 라우팅, 그다음에 베스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올 때에 대한 침입에 대한 차단 방어선을 1차로 만드는 것들에 대한 정책을 구성하는 것들이 허브 부인에서의 이제 정책 설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상머신과 스토리지, 데이터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상머신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해서 뭐 부트TM으로 부트 변조를 막거나 어플리케이션 제어, 알백으로 미인간 스크립트들이 돌지 않게 하는 것들을 막거나 저희가 흔히 말하는 베스천을 통해서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하는 권한을 한 번에만 딱 줬다. 그 다음에는 다시 빼버려서 그 한 번 발생된 권한을 계속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스토리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스토리지 가지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저장이나 전송, 사용 시에 대한 암호화 로직을 구현하고 고객 관리 키에다가 알백 같은 AD를 이용한 알백 권한을 그 병행을 시켜가지고 퍼블릭에서 들어오는 위협을 다 막도록 하는 것들을 구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에서 말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인프라만으로 모든 거를 다 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을 전달드렸고요. 이제 여기에 어느 정도 AI 기계가 공격해 들어오는 머신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AI로 맞서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MS에서는 MDC라고 하는 이제 미토스와 같은 이 보안 위협을 막기 위한 이제 솔루션들을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MDC는 100개 이상의 AI 에이전트를 프로덕션급으로 스캐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MDC가 이미 그 저희 정기 패치 그 시점에 이미 그 보안팀이
그 5월 정기 패치에서 그 16개의 CVE와 그다음에 4개의 중요한 원격 침해에 대한 그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이미 탐지해서 적용하는 그런 네네, 사례들을 네네. 갖고 있고요. 물론 저희 미토스 엔진이 그 이미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처럼 MDC도 아직 일반에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네. E7 고객분이 되신다면 거기에 네. 대한 권한들을 아마 활성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 아까 이제 이 장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해드렸던 23초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대응 방법이 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디펜더가 현재는 이제 제품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 인프라 보호에 대한 실행 계층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 태세에 대해서는 디펜더 포 클라우드라는 제품이 있고 워크로드 보호를 위해서는 서버 스토리지가 그다음에 탐지와 대응은 XDR이 다 대응하게끔 보호 계층이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기계 속도에 대한 격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을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 외부로부터 대규모 인젝션을 시도한다고 하면 5초 만에 그런 비정상 패턴을 탐지를 해내고 그 12초 안에 해당 VM에 이제 NSE 규칙을 즉시 차단을 해버려서 격리를 시키고 그다음에 15초 이내에 확산을 봉쇄하고 자동적으로 리포트를 내게끔 하는 로직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에 맨 마지막에 적혀 있는 것처럼 휴먼 인 더 루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최종 검수를 하지 않으면 너무 위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먼저 검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로직을 다 넣어야 되고요. 이런 로직, 자동화 로직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23초에 대한 공격을 15초 이내로 구현할 수 있다. 아, 이렇게 하면 15초 안에 되는 겁니까? 네, 아이디어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휴머니님처럼 실제로 일단 먼저 차단하고 실제로 이게 심각한 어떤 위협 경고에 대한 차단인지 아니면 바로 풀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사람이 판단해서 어떤 결론을 내게끔 만들어주는 왜냐하면 과거에는 만들어져야겠네요. 과거에는 이제 사람이 그 알람이 오면 보고 탐지를 하고 이거 위험하나 아니다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현재는 그 시점 분석하는 시점에 이미 내부로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격리를 해두고 격리된 상황을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해서 풀어주든지 제거를 하든지 하는 로직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빨리 뭔가 레트로 무브먼트가 발생한다고 하면 판단하고 실행할 때는 이미 늦은 거잖아요. 네, 그죠? 이미 늦은 그러니까 거라고 빨리 일단 먼저 판단해서 뭔가 확산은 차단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고민과 결단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격리가 우선시돼야 된다는 거죠. 제한이나 뭐 조치 이 부분은 격리 이후에 수행되는 거로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솔루션들이 이제 뭐 인프라 단에서도 이미 구현이 되겠지만 이런 인프라에서 제공해주는 그 솔루션들을 통해서 15초에 대한 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솔루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제 이런 솔루션을 쓰시면 자동화 SOC를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용을 많이 해야 되네요.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솔루션들도 있고요. 일부 이제 하나 갖고 이제 기능들을 나눠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에 했는데 실제로 그럼 이게 우리 회사나 저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들 말고 SMEC 영역에서 이런 통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장표를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이제 재무나 인사, R&D 같은 민간 부서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나 미공개 재무 자료를 이제 AI한테 던져주고 분석해줘라고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내부 보안팀에서는 4가지 정도의 이제 리ኳ이어먼트가 있고, 첫 번째는 이제 외부 생성형 AI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 달라는 거, 그다음에 민감 정보가 있을 때 붙여넣기나 업로드를 차단을 해줘. 그다음에 부서 민감도별로 차등 통제를 해달라. 이거는 이제 티어 0번부터 티어 3까지 이제 구분을 해서, 그다음에 전체 행위에 대한 추적 감사 로깅을 좀 해달라라는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람을 막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부서가 다루는 데이터 민감도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을 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스카이하이 시큐리티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시큐리티도 됩니다. 인프라 쪽에서도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쪽 솔루션을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장표에 보시면 저희가 파란색으로 마킹해 놓은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시큐어 하이에서 제공해 주는 솔루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카이 하이 시큐리티에서 제공하는 그래서 MS가 주는 솔루션이나 스카이 하이의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영역에서 구현할 건가 중요한데 결국 솔루션들은 이 인프라 베이스 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에서 어떤 걸 쓰시더라도 그 영역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4가지에 대한 그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들은 이런 솔루션을 통하시면은 티어 제로 도메인에 대한 외부 차단을 막고 그다음에
인라인 DLP로 붙여넣기 같은 것들 프롬프트에 대한 차단을 진행하고 티어 재료별 블락을 하거나 차단하거나 네. 감시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저희가 센티넬이라는 그 심 솔루션을 통해서 네. 전수 로깅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네. 좀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AI를 사용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보안 전략 중에 예. 어프로치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막아버리면 사용자 단에서는 AI를 꼭 써야 되는데 다 막아버리면 우리 회사는 그럼 붙여지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가 이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들이 막아버리기 때문에 다른데 BYOD 폰이나 자기 개인 폰으로 막 접속해버리고 해버리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막더라도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사내-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예. 사람들은. 그럼 사내에서 외부에서 쓰는 AI만큼 풍족하게 어떻게 구현해 줄 거냐를 아, 구현을 해준 이후에 맞습니다. 막도록 하는 저게 시나리오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죠. 네. 그래서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서 사내 AI를 제공해라. 그다음에 그 대신에 사용량과 비용 정책을 통제하고 싶다.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자동화를 하고 싶고, 왜냐하면 입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권한을 자동으로 할 거냐. 네. 그다음에 BYD 우회에 대한 차단을 어떻게 할 거냐는 요구 사항들이 발생을 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기 아까 장큐와 동일하게 이제 스카이하이 시큐리티의 솔루션들도 포함해서 이런 네. 것 솔루션을 쓰시게 되면 테넌트 내 있는 그런 로깅을 다 할 수 있고 뒤에 있는 서비스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운더리를 통해서 AI 서비스들을 서빙을 해드리면 그거를 갖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외부 유출 없이 안정적인 사내 엔터프라이즈 AI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 퍼뷰 같은 솔루션을 쓰셔도 되고 사내 AI는 이제 APIM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여기만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막거나 하는 로직을 구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나리오 자체가 되게 조금 그 큰 형태의 시나리오여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각개의 그 네. 아이디어로 들어가면 되게 다양한 어떤 상황들이 네, 발생할 것 요즘 같거든요. 고객의 이제 요구사항이 네. 지금은 이제 러프하게 이제 8개만 있지만 실제로 가면 네. 세부 항목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많을 것 그거는 같습니다. 저희랑 같은 업체와 함께 네. 디스커션도 미팅도 많이 해야 되고 요구사항 분석도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앞에서 보였던 그 아키텍처들은 그 랜딩 존 아키텍처에 맞춰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구성이 기본적으로 따라가게 되게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허브, 오른쪽이 스포크, 그다음에 맨 오른쪽이 이제 서비스들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허브와 스포크 네트워크 단에 들어가는 모듈을 통하는데 맨 아랫단에 있는 전체 보안 거버넌스 항목 위에서 인프라들이 다 돌아가게끔 네. 구현하게끔 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랜딩 존 아키텍처의 표준 구성에서 표준이다. 따라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CN토트에서는 이제 이런 보안 인프라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분들은 자기 사내 보안 조직에서 다 구현을 하시겠는데 SMNC 영역에서는 솔직히 하시기가 되게 어려운 영역들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내부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네, 거기서부터 안 어떻게 돼 있죠. 어세먼트를 할지부터가 네, 맞아요. 막히는데 저희 CN토트에서는 이제 그래서 4단계로 이런 거버넌스들을 해결하기 위한 오퍼링들을 제공을 좀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격리하고 보호하고 그다음에 자율 방어를 어떻게 구현할 거에 대한 네. 한 4가지 영역에 대해서 네. 저희가 원스텝으로 제공해드리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요거에 맞춰서 저희가 인터넷 노출 위협에 대한 노출 평가가 있다면 저희가 장표에 나와 있는 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네, 네, 보안 진단에서부터 뭐 랜딩존 구축, 그다음 4주간의 그 랜딩존 구축에 대한 결과 리포트, 네. 그다음에 실제 운영계로 전환하는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 저에게 컨택 주시면 네.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관련된 오퍼링 그 신청은 이 QR코드 찍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댓글에 링크로 남겨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자 여기까지인가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15분 동안 아주 엑기스처럼 설명하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15분 안에 맞추려고 좀 빨리도 말을 했는데 나중에 시계 주시면 저희가 네. 한 40분짜리로 다시 한번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업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뭐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 회사나 기업들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기업들이 저런 어떤 거버넌스라든지 전반적인 인프라 정책 자체가 미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랜딩존이 오히려 이제 SMNC 영역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래 그렇게 걸리지 생각하죠. 않냐. 그렇게 생각하죠. 걱정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과 함께 이제 보안이라는 영역이
짓게 되면 항상 보안을 위해서 비용 투자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네. 어느 정도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풀로 하시게 되면 막 3개월, 4개월에 대한 분석 기간 구축 네. 이런 게 필요한데 네. 저희가 이제 더 짧게 뭐 한 4주 분석 이후에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기다려드리고 상황에 있습니다. 맞게. 네, 상황에 그렇죠. 맞게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보안에 관련된 비용의 어떤 책정과 산정이 예전처럼 이게 비용의 어떤 측면으로만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안이 한번 문제가 되면 어떤 비즈니스에 너무 임팩트가 크다는 네. 상황들을 너무 많이 접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 이펙트가 좀 작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펙트가 크고 그리고 네. 너무 빨리 오고 네. 확 번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보안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들이 많이 좀 허들이 낮아지시고 접근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사실은 상문이 접근하고 아니면 솔루션 베이스의 어떤 접근에서도 네. 설득이 이전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도 계시고 네. 이해도가 너무 낮으신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보통 보안팀하고 컨택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보안팀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리퀘스트에 대해서 솔루션을 요청을 하십니다. 지금처럼 전체 인프라를 새로 만들거나 아키텍처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는 형태의 턴키 형태의 몇 개월짜리 프로젝트 형태인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다이렉트로 이제 문의는 안 오시고 네. ISP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접근하게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접근 방법은 달리 해야겠습니다만, 오늘 아무튼 각각의 그 AI 보안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솔루션 베이스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전반적으로 인프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다 본 것 같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의 아이디어가 이 AI 보안 전략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두 분 발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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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웨비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제 오픈되어 있습니다. 관련돼서 답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각각의 회사마다 상황문 다 다르겠습니다만, AI 사용에 대한 보안 전략을 이제는 세워야겠다라고들 아마 많이들 공감하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각각의 솔루션 베이스 그리고 인프라 베이스의 접근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인사이트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또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처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쯤의 웨비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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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